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오후 8시 2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저번 영상이 12월 말, 그러니까 22년도 말이었는데 조금 오랜만인가요? 1월 첫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월부터 이제 또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또 새로운 마음가짐과 뭐 그렇게까지 뭐 새로울 건 없겠지만은 뭔가 그래도 이제 23년에는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는 투자 인사이트로는 조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한 뭐라 해야 될까 분수령이 될 수 있을 만한 해이기 때문에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23년에는 좀 여러 가지 목표라고 해야 되나? 나름의 이제 로드맵을 좀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뭐 그게 궁금하진 않으실 테니까. 네. 일단은 비트코인은 16,800달러 선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오늘 그 뭐야?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올랐고 어제 새벽부터 저녁부터 조금 꿈틀거렸었는데 나스닥이랑은 조금 반대로 놀았던 느낌도 있죠. 약간 좀 디커플링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더가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비트가 뭐 1%좀 남짓 올랐다면은 이더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대략 3% 정도 가까이 올라 버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약세를 보였었던 솔라나가 굉장히 좀 와우 하는 좀 그런 반등, 그러니까 V자 반등을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 뭐 4시간 봉, 뭐 1일 봉으로 보면은 꽤 괜찮은 반등이지만 주봉, 주봉 내지는 뭐 월봉으로 봐도 뭐 이제 어림도 없다. 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주고 갔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뭐 지금 단기로는 무빙 굉장히 좀 좋은 건 맞지만은 뭐 다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은 절대 뭔가 감히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솔라나 같이 이게 제가 저번에 좀 그 언급 드렸었던 부분이랑 좀 연계가 되는데 어떤 포인트였냐면은 뭔가 이렇게 큰 하락이 오고 나서 우리는 그래도 비트를 모아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순간 반등 내지는 어떤 비트가 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타이밍까지는 알트들이 무조건 반등이 더 좋고 어떤 퍼포먼스가 더 좋은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차트로 좀 보시려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요. 대략 이제 18년도 이후로 이때 요 구간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 19년도까지 이때 전저점 갱신 이후로 요 정도 구간까지 알트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렇게 저점 찍고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요 구간이 나오는 곳에서는 대략 한 달 정도 요 구간에서는 알트들이 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이런 느낌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진짜 뭐 전저점에 사지는 못했겠지만 좀 뭐 1시간 봉으로 봐서 대략 뭐 한 9달러 언더에 샀다. 뭐 10달러 언더에만 샀어도 지금 뭐 거의 한 3, 40%는 수익이 단기로 확 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수익이 좋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는 분명히 알트들이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알트들 가운데서도 22년, 21년 좀 우리가 계속 언급이 나왔었던 그런 알트코인들 있죠. 뭐 솔라나라든지 뭐 매틱이라든지 이런 좀 시총 상위 아발란체 뭐 에이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좀 메이저 급 코인들이 이렇게 반응이 좀 많이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좀 비트 반응 안 좋다는데 알트 좀 담고 싶은데요 하면은 이제 자발트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좀 알트 중에서 좀 과매도 얘네 엄청 떨어지는데 와 이런 느낌이 나면 그때 저점에 좀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매매 방식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뭐 개별 알트도 물론 수익률이 이제 뭐 두 자릿수로 올라오면 막 14% 이게 찍혀 있으면 막 눈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상승장이라면 이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겠지만은 약세장, 횡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위주로 보시면서 전체 거시 경제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은 도움이 되죠.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은 저점 찍고 뭐 한 20% 정도까지도 20%좀 안 되게까지도 반등을 보여줬죠. 굉장히 좀 알트코인들이 이제 반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기사 볼게요. 요거 뭐냐면은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1월부터 좀 반등이 살짝 나왔지만 아직까진 뭐 17,000을 뚫지 못했고 일단 비트코인 자체 가격보다는 이제 나스닥이 어떻게 S&P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이 3년 1, 2, 3, 4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이제 사이클을 그릴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일단 비트코인 뉴스를 보시면은 요게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DCG가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슈인데요. 그래서 재민이가 이제 DCG에 돈을 빌려줬는데 DCG가 이제 뭐 지금 그것들을 아직 바로 뭐 갚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연시키고 좀 기다려라. 아직 만기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DCG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잠재적인 위험 요소죠. DCG 하면 굉장히 좀 큰 그런 저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와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또 터진다 뭐 FTX라든지 뭐 이런 이슈급으로 터진다 라고 하면은 좀 이제 시장에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좀 지금 당장에 보이는 좀 위험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서 이런 이슈들도 좀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고팍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네시스 이용해서 이제 그걸 고파이로 굴렸었던 건데 그게 이제 미지급 되고 있는 그런 이슈도 같이 여기랑 이제 엮여 있죠. 고팍스가 또 나와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고팍스가 바이낸스에게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이제 저번 작년 연말쯤이었죠. 연말쯤에 이제 막 이런 찌라시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때 그래서 고팍스가 바이낸스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고팍스에 취업하시면은 나중에 바이낸스 직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인수가 된다고 하면은 뭐 지금 당장 뭐 별건 아니지만 분명히 또 이렇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또 리브랜딩을 하고 내지는 이제 이벤트들이라든지 고팍스가 어떻게 좀 바뀌면서 이제 또 새로운 기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걸 떠나서 좀 크게 보자면은 이런 인수가 있잖아요. 바이낸스가 이런 고팍스 인수하고 이런 것들 한국 시장 좀 노리고 그러니까 고팍스가 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시장들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뭔가 현지화를 위한 좀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에 작년 이것도 말에 나왔던 기사죠. 미국 월가에서 이제 거대 공룡 자금을 갖다가 뭐 이런 유명한 뭐 말만 들어도 알만한 이런 애들이랑 금융 기업들이랑 거래소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좀 대항하는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바이낸스는 지금 어쨌든 선주 주자이고 또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따라오는 무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좀 더 공격적인 수를 또 두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왜냐면 뭐 바이낸스가 막말로 이렇게 나중에 먹혀버릴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역시 바이낸스는 바이낸스다 하면서 잘 지켜내면서 뭐 분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왜 결국에는 들어올까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거슬러 가면은 약간 좀 그런 건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그거? 하여튼 거슬러 올라가면은 뭔가 ETF라든지 미국 관련 월가 뭐 이런 것들과도 좀 연계가 되면서
다음에 올 만한 그런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좀 굉장히 좀 폭발력 있게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번에 뭐 FTX만 하더라도 FTX가 망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 타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반대로 FTX가 성장을 했었을 구간에서는 그만큼 이 시장에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런 대형 공룡 기업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존 이제 좀 애매하게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자금들도 놓아주는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뭐 ETF, 현물 ETF 승인 관련 이슈 딱 나와 있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네요 여기.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갖춰지면은 현물 ETF가 미국 내에서 승인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다음 사이클과 좀 맞물려서 온다면 비트코인의 정말 파워가 어마무시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그런 거 없이도 뭐 비트가 뭐 단독으로 이제 뭐 불장, 뭐 코로나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6만 9천까지는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염원하던 뭐 10만 달러 이상도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죠. 17,000 언더이기 때문에 2만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0만 달러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 최소 5배, 6배까지도 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려고 이제 하방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이슈들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본의 아니게 약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포인트들, 관점들을 좀 공유를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네이버 라인 코인 좀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었냐면은 기사를 보면은 이런 친구들의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전은 너무 거창한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괜찮다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통상 이제 뭐 상승장이 오거나 추후에 이제 이 코인 자체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상승을 했던 그런 어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렇게 계속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라인 블록체인이 지금 현재 유통량이 뭐 한 600만 개 정도 될 거예요. 700만 개 좀 안 됐던 것 같은 여기 있네요. 700만 개 좀 안 되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게 지금 이거는 이제 위믹스를 겨냥한 거죠. 위믹스라든지 뭐 클레이튼을 겨냥한 거고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이제 이번에 이제 핀시아 저번에 언급드렸었죠. 핀시아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2.0을 가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기존에 라인 코인을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좀 이게 왜냐면은 좀 옛날에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18년 그러니까 5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의 생태계랑은 좀 다르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좀 추세가 좀 트렌드가 유행하는 게 코인 개수가 대략 한 몇 천만 개 단위? 좀 그게 유행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유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설정을 세팅을 하고 생태계가 나오는 경우 많았었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브랜딩하면서 핀시아로 가면서 좀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연간 인플레이션 5% 내로 운영을 하고 여기서 추가 발행은 지금은 없다. 그리고 제로 리저브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거 너무 원론적인 걸 설명을 하는 건가요? 클레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토탈 서플라이가 10억 100억 110억 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통량이 30억 개. 이거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현재 유통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이 나머지 차익 개수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이제 리저브에 보관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든 클레이튼 뭐 최근에 보시면 위믹스 같은 경우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위믹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총 발행량은 9억 개가 넘죠. 근데 지금 유통량이 2억 5천 개.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한 7억 개 정도의 분량은
얘네 유믹스라는 회사가 자기네 이제 리저브 지갑 같은데 따로 보관을 해두고 그거를 뭐 자기네 이제 토크노믹스에 맞춰서 이제 초기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아니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최근에 이제 위믹스도 상폐된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함부로 사용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상폐가 됐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로 리저브라는 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전 예비 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제로 리저브 보시면 아마 이게 연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계가 아니라 아마 그거랑 똑같을 거예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총 유통량이랑 지금 현재 유통량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 리저브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정하지 않고 상정하지 않고 이 친구들이 뭔가 인플레이션대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괜찮다라고 일단 봤고 굉장히 좀 이거를 길게 왔네요. 길게 얘기했네요. 여러분 지금 라인 블록체인 뭐 바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핀시아 뭐 나오고 나서 또 나중에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메리트 있는 가격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사지 마시고 이런 좀 의미로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좀 좋다. 그래서 이런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이런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런 게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라는 것들을 좀 같이 보고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좀 투자를 보는 좀 관점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같이 본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코인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클레이튼이라든지 뭐 유닉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제 뭐 유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클레이튼 뭐 대동강물이라고도 했죠 한때 막 퍼주고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뭐 발행하고 다시 소각했다가 막 난리 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분부라든지 이더라든지 비트코인처럼 확실하게 딱 총 공급량 고정되어 있고 현재 유통량 점진적으로 뭔가 변수 없이 뭐 늘어난다든지 내지는 이런 디플레이션 소각 모델 이더라든지 비트 같은 디플레이션 소각 모델을 도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현재 유통량을 줄여둔다든지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래가지고 1인치 이런 애들도 보시면요 굉장히 좀 양아치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애들은 진짜 이거 얘네가 딱 이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총 공급량을 굉장히 좀 높게 상정을 해놔요. 설정을 애초부터. 그리고 현재 유통량 굉장히 적게 해두면은 단가가 높아지겠죠. 시총은 똑같으면. 근데 이게 유통을 계속 시키죠. 얘네들이 뭐 자기네들 뭐 팔거나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가격은 내려가. 그리고 시총은 똑같아. 그러면은 그걸 홀딩하고 있는 투자자들만 손해.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이랑 좀 다른 코인 시장만은 굉장히 좀 독특하자 이제 뭔가 약간 투자자들 등쳐먹기 좋은 좀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좀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이 좀 얘기가 길었네요. 발행량, 유통량적인 부분에서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었던 다음 사이클은 뭔가 게임이라든지 P2E, 게임,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랑 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이런 얘들 블록체인,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약간 게임 산업군으로 좀 이렇게 많이 블록체인이 아니라 그 메타버스 가 이제 좀 게임 산업군에 이제 많이 편입이 된 느낌이 있죠. 왜냐면 게임 업계에서 그러니까 게임화 시켜가지고 메타버스랑 이제 결합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이런 뭔가 굉장히 좀 대작 같은 느낌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게임 관련 대기업들이 이제 출시 준비 중에 있다라는 좀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넷마블 뭐 넷마블 모르는 사람 없죠. 넷마블이라든지 이미 코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준비 중 그리고 넷마블 블록체인 뭐 생태계 넓히고 확장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렇게 궁금하면은 쳐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보시고 넷마블? 근데 얘도 보시면은 이게 유통량이 굉장히 많죠. 거의 10억 개.
근데 지금 현재 유통량이 3,600만 개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심지어 어떤 거냐면요. 자, 가격 차트 보시면요. 넷마블이 초반에 이게 클레이 수압에 제일 먼저 상장이 됐었죠. 그래서 막 60달러, 70달러, 80달러까지도 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 초반에 유통량이 몇백만 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뭐 거의 몇 토막, 거의 뭐 한 10토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가가 지금 여기서 이제 10달러였겠죠, 최소? 근데 이제 뭐 한 7토막, 8토막 난 거는 이제 장이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난 건데 여기서 유통량이 늘어나니까 유통량이 10배 늘어나니까 이게 10배가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멋모르는 투자자들은 넷마블 코인이다 하고 샀는데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하락장 맞고 거기다가 이런 유통량 약간 뻑치기 당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유통량이 이제 후려치기 당하니까 이게 그냥 1달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한 80토막 그냥 나는 그런 수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량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뭐 양아치다 이렇게 바로 지금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거를 이제 초기 유통량은 얼마였는데 이걸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유통을 시킬 건지에 대한 명확한 좀 그런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확실히 좀 이런 코인들은 막 몇십 년 동안 뭐 투자를 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좀 보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넷마블 말고도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제트랑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뭐 비글루라는 웹 3.0 생태계 관심 있다. 크래프톤 언급됐었었죠. 그리고 BMGP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카카오에 인수된 보라가 새로 설립한 블록체인 플랫폼사. 나름 뭐 카카오 모에 사는 카카오인가 그러면? 그래서 뭐 BMGP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전통 강호 이거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항상 이 단어. 컴투스라든지 뭐 밑에 보시면은 네오위즈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컴투스는 이제 얘네 코인 이름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뭐 스텔라 X죠. 스텔라 X라든지 네오위즈 같은 경우 네오핀 내지는 이제 폴리곤이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인텔라 X라고 이제 자체 여기 보시면은 자체 블록체인 게임 관련 서비스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인텔라 X는 폴리곤 기반으로 네오위즈는 폴리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좀 같이 보시면은 큰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산업 쪽도 여기 보자. 최근에 이제 솔라나가 또 반등이 있었던 거는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어제죠. 어제 이제 이거였는데 솔라나에서 이제 원래 기존에 그 밈코인이 사모예드라는 코인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요즘? 볼까요? 뭐 시총은 토막이 났네요, 거의. 사모예드라는 코인이 있었고 이때 뭐 굉장히 좀 많이 먹여줬었죠. 이때 한창 막 밈코인 돌아가면서 막 도지, 시바이누, 뭐 사모예드 이런 코인들이 막 성장을 했었을 때인데 결국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고 얘랑 별개로 최근에 이제 솔라나에서 생태계 최초 밈코인인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봉크라는 코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솔라나 지갑에 뭐 들어오신 분들은 좀 굉장히 좀 짭짤하게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솔라나 지갑 오랜만에 팬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솔라나가 좀 많이 올랐었다. 어제도 그렇고 많이 올랐다. 반등을 했다.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은 좋겠죠. 시장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앱토스도 나름 뭐 일을 열심히 한 것 같네요. 이거 말고는 근데 뭐 없더라고요. 뭐 앱토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봤었던 뭐톤 프로젝트라든지 뭐 앱토스 그리고 이제 수위도 이제 나올 거고 수위 말고도 뭐 추후에 이제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텐데 수위 같은 경우는 알람에다가 이제 저기 뭐야
저기 투자를 했죠. 메인 투자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알라메다 이슈가 좀 있어서 초반에 가격이 좀 많이 덤핑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알라메다가 최근에 솔라나 이렇게 떠락락을 한 것도 알라메다 발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알라메다가 시드 투자를 넣고 이제 아직 상장이 안 됐는데 이제 추후에 상장이 될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알람에도 돈이 회수가 돼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좀 저가에 이렇게 막 던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수익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그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거예요. 뭐야 이거 이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만 볼까요? 리더도 많이 올랐네요. 실일 기준으로 막 40%씩. 비트다오도 저번에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체 소각 프로그램 도입되는 거 나와서 팍 올랐다가 이제 플랫폼 코인으로 이제 발돋움 하기 위한 좀 그런 상승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솔라나, 앱토스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에이프, OKX 건재하네요. 코스모스도 나름 건재하네요. 10달러 언저리는 좀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래소 증정금 이벤트들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돈꿀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참고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채널 가시면은 좀 전문적으로 다뤄주시니까 팔로우 하셔가지고 이제 이벤트들 많이 참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어센덱스 9비트 막스죠. 9비트 막스 예전에 여기에 코인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거 아닌가? 얘네 코인 어떻게 됐지? 자체 코인? 이걸로 ASD인가요 지금? 맞네요. 나름 자체 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좀 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름 꿀이더라고요 이런 데도.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증정금이라도 좀 빨아 드시면서 시드 최대한 모아오기. 그리고 이제 요거 환율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환율은 저번 주에 이제 1250원대까지도 떨어졌었죠. 근데 이제 환율 쪽을 이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좀 대략적으로 하는 말은 이제 1250 언저리, 그러니까 위아래 선이 어쨌든 지금은 좀 단기 바닥일 것이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1170, 그러니까 1200원 언더에서 이게 기준 환율이 잡혔다면은 이제 그 기준이 좀 올라와서 아마도 뭐 1200원대에 이제는 1200원대로 갈 것이다라고들 많이들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어쨌든 1250원 정도가 그래서 좀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왜 환율까지 내가 얘기하고 있지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1월 이제 뭐 CPI라든지 뭐 어떻게 될지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단기적으로 하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중반기까지 해가지고 다시금 재상승을 할 수 있다. 뭐 경기 침체 오고 뭐 이슈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연말 뭐 금리 인하 이때 타이밍이 맞춰진다면은 다시 또 환율은 좀 하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좀 공통된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저도 공부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냥 들려드리는 거고 저번에 이제 제가 정리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가 있었죠. 금리 인하 아니죠? 금리 인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 만약에 한 3월이다. 그러면은 3개월 뒤에 한 6월 달이 환율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던 좀 그런 과거 지표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도 좀 어떻게 흘러갈지
전 좀 지금 반반이에요 포지션이. 그래가지고 달러가 좀 더 많긴 한데 반반이어가지고 조금 더 많은데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좀 굴려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좀 최대한 시장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서 증장금 타먹으면서 이런 것들 공부하고 기회가 왔을 때좀 저점 매수 하는 식으로 해봅시다. 네. 그래서 23년 진짜 좀 중요한 해가 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